안녕하세요. 세종의 미래와 변화를 꿈꾸고 준비하고 있는 성선재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세종시가 세계적인 글로벌 행정수도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함께 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세종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고향입니다. 할머니가 여기에서부터 나고 자라셨고, 그 이후에 제가 대전에서 한밭중학교, 대전고등학교, 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서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받고 미국 변호사, 뉴욕 변호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귀국해서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원을 하면서 국가의 사법과 행정에 대해서 또한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학에 가서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한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후학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거쳐서 지금 우리 세종시에 와서 세종시에서 세종의 미래와 변화를 같이 꿈꾸고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특수한,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특수한 역할을 현재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현재 만들어진 지 한 10여 년에 불과하죠. 그러다 보니 너무나 토목 건설 위주의, 아파트 건설 위주의 세종시가 되다 보니까 세종의 교육과 문화와 그리고 이 글로벌 행정 수도로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선진국의 어깨를 겨룰 만큼 발전해 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 수도를 나누고자 하는, 또 분리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우리 세종시가 만들어졌는데 현실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식견이 충분한 사람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발전시켜서 세종시가 국제적이고 또 교육의 메카로서 또 문화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강점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 세종시를 더욱더 미래와 변화의 도시로 만들고자 세종시장에 출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세종시가 현재 만들어질 때 세종시의 이 행복도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도시라고도 얘기하죠. 신도시, 구도시, 또 원도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행복도시라고 하는 이 부분을 50만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이쪽 부분을 30만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실을 보십시오. 조치원을 비롯한 원도심이 30만은 커녕하고 10만은 커녕하고 조치원읍이 결국 지금 5만도 안 되고 약 4만 3천입니다. 거꾸로 줄어서 4만이 곧 붕괴될 지경입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내에도 이미 용도가 꽉 차서 인구가 여기가 전체가 37만 정도에서 요 신도시 내가 한 30만 정도 내외합니다. 더 이상 발전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1호 대표 공약으로 행복도시의 생활권을 2배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있는 이 부분에서 이쪽에 장군면, 연서면, 연동면, 연기면, 북악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더 넓혀서 행복도시를 더 크게 해야만 세종 국회의사당이 우리 세종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바로 지난주에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 공무원 관련자들이 한 10,000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회의사당은 바로 호수공원 옆에 지어지지만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공공임대가 됐던 또 분양이 됐던 2배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과 함께 2~3배의 주택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DC가 세계의 행정수도로 각광을 받고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일클럽이라고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1마일, 1.6km죠. 걸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가 온다고 했을 때 사법부, 즉 대법원 내지 대검찰청, 헌법재판소도 바로 요 행정타운 근처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수요까지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모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 그걸 더 넓혀야 되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행복도시를 2배로 늘리고자 하는 것이 제1호 공약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알다시피 작년에 우리 세종시의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70%, 평균 70% 올랐습니다. 이것은 세종시 평균입니다. 행복도시가 압도적으로 큰데 여기는 8, 90%에서 100% 이상 오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의해서 결국은 집값 폭등이니까 전세값도 폭등해서 여기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의 도시만은 아닙니다. 세종시는 다 같이 조화롭게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재산세를 반값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미 서울의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반값 재산세를 실시했습니다. 거기는 재산세가 20%도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반값 재산세를 실시하는데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평균 70%가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더 오릅니다. 근데 현실은 호가만 올랐다가 시가라고 하지만 또 지금 최근에 1, 2억씩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걷어간 세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에서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세종시는 다른 데보다도 이 재산세 비중이 큰데 재산세가 너무나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결국은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집값이 안정되고, 그래야 전세값이 안정되고,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살 수 있고, 또 새로 시작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정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값 재산세를 제2호 공약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 2, 3, 세 번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하철입니다. 이 지하철이 계획이 현재 잘못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현재 이춘희 민주당 시장은 세종청사에서 부강으로 빼서 경부선에 잇는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거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정말로 모독하는 겁니다. 교통의 중심은 시민 편해야 됩니다. 행정 중심, 관청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다가 그 이후에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국토연구원의 국토개발 국토교통연구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를 착안해서 대전에서, 사실 대전과 세종이 생활권이 하나잖아요. 대전 반석에서 세종시까지 지하철을 연장하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연장해서 조치원까지 연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세종의 정부 청사에 일반 민간인은 하루에 방문하는 사람이 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전국에서 당연히 행정 수도이기 때문에 민원을 해서 올 수 있죠. 그러나 중앙행정부처에 일반 시민이 직접 민원을 하고 찾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 경우에도 미리 예약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출퇴근용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우리 세종시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오른쪽으로 1번 국도로 한솔동, 다정동, 그 외에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여기에 1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BRT도 그쪽으로 나 있지 않습니다. 그 이전의 노선에 의하면 지하철 노선도 거기가 아닙니다. 교통섬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바로 사실 우리가 1, 200m는 걸어 다닐 수 있지만 1, 2km 이상이 되면 사실 걸어 다니기 힘듭니다. 이러한 많은 주민들이 결국은 또 차를 가지고 시내 중심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종시가 만들어질 때는 차 없는 도시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실제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차가 없으면 불편한 미국의 어떠한 중소도시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지하철 노선을 바로 우리 시민 편의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신도시라고 할까요? 행복도시와 조치원을 잇기 위해서 한솔동에서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을 해서 조치원으로 연결을 해야
상생 발전, 균형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저는 시민 중심으로 사람이 많이 사는 곳 중심으로 해서 연결을 하겠다. 이것이 제 3호 공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왜 세종시장을 준비하고 세종시장에 출사표를 내는지 묻습니다. 사실 저는 20대 때 이미 정당에서 정치를 배우고 지방자치를 배우고 또한 그것을 실시하는 일을, 실무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이 96년인데요. 그 당시에 저는 우리 대전에서, 충남에서 바로 이러한 지방자치를 관장하는 실무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느낀 겁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더 크게 보면 선거까지, 큰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첫째, 돈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하물며 시의원, 도의원들도 선거비가 20억, 30억씩 들어간다는 얘기가 무려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보다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계층의 분들이 지방자치에 주로 참여를 하셔서 젊은 층과 또 우리 어렵게 사시는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이유하고 아마 연계가 돼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당시에 지방자치의 특징은 우리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다 보니까 비교할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이래서 우왕좌왕하고 너무나 정치에 종속적인, 현재도 약간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는데요. 당협위원장이나 정당의 종속적인 그러한 위치를 차지했었는데, 제가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러면 선진국은 어떻게 지방자치를 하는가, 선진국은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 이런 걸 배우고자 해서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그것을 우리 사회에 소개하고 후학을 가르쳐서 우리 사회에 봉사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31살에 호련히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 미국에서 법학 박사를 받고 뉴욕 변호사를 하는 과정에 제가 많은 지방자치 현장을 찾아다니고 공부를 했습니다. 교과서로만 배운 것이 아니고요. 직접 가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알 고어 또 조지 부시 대통령 후보의 개표 현장, 투표 현장, 연설 현장에 제가 자원봉사도 하고 했습니다. 외국인이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시에 가서도 제가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충격을 받았는데요. 첫째, 개방적이다. 이 개방적인 정도가 너무나 커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여기서 이제부터 살겠다고 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할 때 정말로 모든 것을 오픈해서 가르쳐 줍니다. 알려줍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 개방성. 두 번째, 투명성. 우리는 현재 우리의 것이라도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은 시에서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언론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 의해서 원하는 것만 보도되는 경향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도 이 자리에 앉아서도 검색을 통해서 미국의 조그만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이 24시간 무엇을 하는지, 시의원이 무엇을 하는지, 그 다음에 시의 계획, 도시계획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부패가 어디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시의원들로부터 부정부패가 시작되고 있죠. 그들이 공적인 권한으로 공적인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정작 주인인 시민은 공적인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들은 선진국은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10여 년간 배우고 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정부와 국회와 또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바를 우리 세종시에서는 특히나 워싱턴 DC와 또한 캐나다의 오타와 또 호주의 캔버라 같은 글로벌 행정수도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국제적인 식견과 함께 그러한 행정적인 능력 또 지방자치에 대한 풍부한 경험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우리 시에 같이 맞춰서
케미를 잘 맞춰서 발전시키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